네, 2025 시즌 KBO 리그가 정규 시즌이 막을 내렸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엊그제 개막한 것 같아요. 엊그제 개막한다고 해서 막 진짜 긴장하면서 경기 봤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팀들의 순위표 한번 살펴보면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팀씩 훑어볼게요. 10위는 키움 히어로즈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키움 히어로즈의 최하위를 예상을 했었죠. 왜냐면은 전력상으로 국내 선수진의 뎁스도 너무 얕았고 야수 쪽에도 젊은 이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성문 선수가 빛났고 실제로 송성문 선수는 3루 골든글러브가 거의 뭐 유력시 되고 있죠. 젊은 야수들 뭐 박주홍이라든지 어준서라든지 뭐 김건희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발굴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안우진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부상당한 건 좀 아쉬웠고 또 이제 정말 처음으로 외국인 투수 2명을 쓰지 않고 외국인 타자 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 것도 사실이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상 키움 히어로즈의 전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과연 설종진 대행 체제에서 설종진 감독 체제로 바꿈을 하는 내년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금 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좀 있죠. 자, 두산 베어스입니다. 두산 베어스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사실은 코러빈 선수가 저는 가장 아쉽고 그리고 곽빈 선수가 아쉽죠. 거기에다가 양석환, 강승호 이 두 선수의 이름이 좀 혼종돼가지고 얘기가 되는 이게 왜냐면 그만큼 너무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김재환 선수도 좋지 않았고요. 곽빈 선수가 6월이 되어서야지 이제 시즌 개막을 이제 팀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다고 할 수 있고 좌완 스페셜리스트인 이병헌 투수도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이승엽 감독이 경질이 됐죠. 이승엽 감독에 대한 원성이 두산 팬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결국은 이제 조성환 감독 대행으로 바뀌면서 뭐 후반기 처음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막판에는 또 조금 힘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두산은 과연 감독이 어떻게 될지도 귀추가 주목이 되고 아무튼 노장 선수들이 여전히 두산은 많거든요. 양의지 선수가 여전히 대단한 활약을 펼치기는 했지만 정수빈, 양의지, 뭐 김재환 아까 말씀드린 강승호, 양석환 요런 나이가 있는 연차가 있는 야수진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지 그리고 더불어서 박준순 같은 젊은 선수들, 오명진 같은 선수들이 성장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두산 베어스는 또 내년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기력을 보면 번뜩번뜩거리는 경기들이 몇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참 아쉬웠던 시즌이었죠. 지난해 우승을 했고 진짜로 많은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기아 타이거즈의 리핏을 예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타이거즈는 초반부터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김도영 선수가 일단 거의 뭐 경기를 출전하지 못하다시피 했고 3번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기도 했습니다. 공격력이 아쉬웠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만 김도영 선수가 빠졌다고 해도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력은 예년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의 그 모습이 아니었고 투수력 쪽에서도 부상이 너무 많았다. 야수진도 그렇고 투수진도 그렇고 부상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과연 이 국내 투수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가 내년에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담올러 선수도 재계약이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즈덤 선수도 아마도 재계약 안 할 확률이 꽤 있고요. 홈런을 그렇게 많이 쳤음에도 불구하고 투수진 쪽에서는 여러 선수들이 부상이 있었는데 양윤종 선수가 결국은 이번 시즌 5점대 ERA로 시즌을 마치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 이의리 선수도 돌아와서는 너무 부진한 모습, 윤영철 선수도 시즌 아웃이 됐지만 그 전에 너무 좀 좋지 못한 모습, 김도현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내 선발진 쪽에서 기아 타이거즈는 자리 잡은 선수가 이번 시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될 수 있겠고 점점 이제 나이 들어가는 주축 선수들 뭐 김선빈, 최형우 그리고 나성범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을 어떻게 대체를 할지 그래도 기아 타이거즈는 오선우 선수의 재발견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윤도현 선수죠. 윤도현 선수도 내야에서 수비 쪽에서는 아직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지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이제 박찬호 선수가 FA가 되는데 과연 이 선수를 어떻게 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자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뭐 충격과 공포의 8월부터 9월까지 행보를 보였습니다. 사실 우승까지 노리는 팀이었는데 터커 데이비슨을 교체한 이후에 롯데자이언츠는 12연패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받아들었고 벨라스케스를 영입했는데 실패 정도가 아니었죠. 벨라스케스는 마지막 또 하나와의 경기에서는 호투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사실 롯데 팬들은 더 열받을 수도 있죠. 뭐 진작 그러던가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팀 WRC 플러스 7위로 마무리했습니다. 공격력이 팀이었던 롯데자이언츠의 믿었던 이 공격력이 윤고나 왕손이 결국은 8월부터는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운드에서도 수비에서도 공격에서도 무엇 하나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지표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롯데자이언츠는 결국 이제 7위까지 내려앉은 상태로 시즌이 마감이 되었고요. 김태형 감독의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과연 롯데자이언츠가 가을 야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적어도 내년 시즌 초반에 만약에 롯데자이언츠가 좋은 성적을 내더라도 팬분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짜로 뭐 이런 표현을 좋아하진 않는데 봄대 뭐 이게 그냥 조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올 시즌은 정말 달랐거든요. 저도 롯데는 진짜 올 시즌은 다르고 가을 야구를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이 하향 곡선을 그렸기 때문에 내년 시즌 더 심기일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아쉬웠을 팀입니다. KT 위즈입니다. 마지막 날 탈락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KT 위즈는 NC 다이노스의 상승세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에 좀 역시나 KT도 뒷심이 부족했고 안현민을 제외한 선수들의 공격력이 굉장히 아쉬웠던 시즌이었습니다. 사실상 8월 말 9월부터는 KT 위즈는 선발 투수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헤이수스도 때에 따라서는 불펜으로 나오고 고영표 마찬가지고요. 소영준 선수는 불펜으로 쓴다고 했지만 이제 본인이 또 선발 전환을 원했고 선발로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뭐 이렇게밖에 등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영준 선수는 뭐 그렇게 당연했죠. 관리를 해줘야 되는 선수였으니까. 선발진이 강점이었던 KT 위즈인데 투수들이 양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박영현 선수가 있었지만 이번 시즌 아주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멀티 이닝도 굉장히 많았고 뭐 이강철 감독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투수가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데미지들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KT 위즈는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가을 야구를 진출했었는데 올해는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강철 감독에 대한 지도력, 물론 굉장히 좋은 감독이고 승리를 만들어냈던 감독이지만 투수들의 기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뭐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뭐 야수 쪽에서도 황재균이라든지 뭐 김상수라든지 장성우라든지 노쇠화된 야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강백호가 FA가 되는데 내년 시즌을 어떻게 준비할지도 조금 주목이 됩니다. 자, NC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인공입니다. 이번 정규 시즌의 주인공은 NC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판에 사실 1, 2, 3, 4위 LG, 한화, SSG, 삼성 마지막 경기 다 뭐 거의 연패에 가까운 경기, 삼성도 마지막 경기를 졌고요. 뭐 어이없는 역전패를 삼성도 당했고 SSG도 2연패로 마무리가 됐고 하나이글스도 마지막 경기는 무승부지만 지고 그러니까 1패 1무였고요. LG도 3패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NC 9연승입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KBO 역사상 이렇게 5강 턱걸이한 팀은 없었습니다. 와일드카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NC 다이노스 팬분들 진짜 축하드리고 NC가 조금은 이제 인기가 조금 덜한 팀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팬덤이 지금 진짜 난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뭐 마지막에 한화가 도와준 애만은 이런 게 있지만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본인들의 손으로 9연승을 만들어내면서 5강 진출했습니다. 진짜 이번 시즌 앞두고 NC 다이노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역시나 가을 야구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저는 김주원 선수의 리드오프로서의 정착, 유격수,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유격수로 자리 잡은 한 시즌이었고 포수도 김영준 선수, 지금 뭐 양의지, 강민호 이런 시대를 이제는 조금 청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포수가 바로 이 김영준 선수죠. 거포로스의 모습도 보여줬고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거기에다가 박건우, 박민우, 데이비슨, 뭐 권희동, 뭐 천재환, 김희집 이런 선수들이 마지막에 진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수진은 라일리 선수를 제외하고 로건 선수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구창모 선수가 돌아와서 한 3, 4이닝씩 던져준 게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야, NC가 정말 극적으로 가을 야구에 진출하게 됐는데, 뭐 마지막 보면은 물론 삼성은 전력을 다한 경기는 아니었지만 삼성과 NC의 차이가 한 게임 차였다라는 건 물론 이제 뭐 NC 다이노스의 마지막 스퍼트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긴 한데, 사실상 NC 다이노스는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내는 거죠. 승률도 5할 1푼 4리였으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4위는 삼성입니다. 근데 NC가 워낙 엄청난 스퍼트를 보여줬으니 뭐 이렇게 삼성은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삼성도 어마어마한 스퍼트를 펼쳤거든요. 사실 8월까지만 해도 삼성 팬들 가을 야구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셨었어요. 막 7위 가고 8위 가고 막 이랬었는데, 야, 삼성도 어마어마한 연승 가도를 달리면서 올 시즌 유독 이제 연패와 연승 가도가 많았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삼성이 저력을 보여주면서 결국 4위 자리에 올라가게 됐죠. 뭐 삼성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디아즈, 그리고 구자욱, 김성윤, 김지찬 이런 좌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라이온스 파크에서의 좌타 라인은 도대체 어디다 공을 던져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위력적이었고, 구자욱 선수는 전반기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근데 후반기 시즌 전체 퍼포먼스 따지면은 리그 MVP급의 활약을 펼쳤어요. 디아즈는 실제로 뭐 리그 최고의 타자 50홈런에 150타점 이상을 기록을 했었으니 어마어마한 모습. 그리고 후라도, 사실은 삼성은 키우미오 로즈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됩니다. 후라도를 풀어서 결국 후라도를 삼성이 영입했고, 삼성 라이온즈의 후라도는 역시나 리그 최고의 에이스로서의 모습, 이닝 히터로서의 모습을 또 보여줬죠. 원태인 선수도 국내 선발 투수 중에 가장 많은 12승을 달성을 하기도 했고, 최원태 선수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중간에 합류한 가라비토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1, 2, 3 선발이 잘 가동이 되는 가운데 불펜 쪽이 좀 아쉬웠죠. 근데 삼성이 이기는 경기들을 보면 결국은 불펜들이 조금 불안해도 점수차를 초반에 많은 어떤 홈런포를 앞세워서 점수차를 벌려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쉽게 가져가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기에는 불펜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 삼성 라이온즈의 가을도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3위 SSG, 저력의 팀이었죠. 마찬가지였습니다. SSG 시즌 초반에 모든 전문가들이 SSG를 대부분 5위권 밖으로 봤어요. 9위까지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SSG가 저력을 발휘했어요. SSG는 일단은 선발 투수들, 물론 앤더슨 화이트 강력했지만 김강현 선수는 사실 이번 시즌 그렇게 좋다고 보긴 힘듭니다. 5점대 ERA로 마무리를 하게 됐고, 물론 규정 이닝을 채우기는 했지만, 근데 SSG의 진짜 힘은 6회 이후에 나왔죠. 이기고 있는 경기에서 이로운, 노경은, 조병현, 거기에다가 김민, 트레이드로 영입한 김민까지 이 네 선수의 필승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4회 5회까지만 앞서고 있으면 이 필승조 때려 박아가지고 짠물야구, 그래서 가을 야구에 SSG는 정말 강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SG는 8월부터 팀 타선이 좀 살아났습니다. 이 중심에는 저는 류호승이라는 선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선수가 등치도 좋은데 장타력까지 갖췄어요. 그래서 2군은 정말 2군에서 퓨처스에서 성적 굉장히 좋았던 선수인데 1군에 올라와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최정, 에레디아, 한유섬 이런 어떤 베테랑 선수들이 마찬가지로 8월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SSG는 3위로 올라가게 됐어요. 과연 SSG가 플레이오프, 더 나아가서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할 수 있을지, 뭐 SSG 팬분들은 지금은 일단 기세가 좋죠.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기 참 싫은 이율예 선수도 가능성을 보여줬고, 과연 이제 이 선수가 가을 야구 로스터에 들어갔을 경우에 조커 카드로 막판에 장타력을 뽐낼 수 있을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화입니다. 한화의 이번 시즌은 막판에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있지만 굉장했습니다. 8연승, 10연승, 12연승, 한 시즌에 두 자릿수 연승을 2번 달성. 이 기록도 굉장히 오래간만이고, 하나 이글스는 83승, 이글스 창단 이래 가장 많은 승수를 기록하기도 했고, LG 트윈스가 워낙 극강이었으니까 그렇지 5할 9푼 3리, 거의 6할에 육박하는 승률을 거둬줬기 때문에 하나 이글스는 사실상 굉장히 잘한 시즌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요 며칠 참 열이 받았었지만 시즌 전체를 이렇게 놓고 선수들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칭찬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폰세 와이스도 정말 좋았고 류현진 선수도 사실 김광현, 양현종 이런 선수들이 5점대 ERA로 시즌을 마감한 걸 생각하면 류현진 선수가 3.23의 ERA로 마무리를 했다는 건 진짜 류현진 선수의 클래스가 대단하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요. 문동주 선수도 국내 투수 중에 다승 2위 11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선발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불펜의 양적인 모습, 질적인 부분에서는 SSG가 좀 앞설 수 있지만 양적인 부분, 좌우 밸런스 이런 걸 봤을 때는 한화의 불펜 굉장히 좋았고 타선에 있어서도 문현빈, 노시환 이런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준 부분, 그리고 리베라토가 6월에 합류를 해서 물론 막판에는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리베라토의 WRC 플러스가 140이 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공격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LG와 하나이글스 그러니까 1, 2위 간의 격차가 1.5게임 차였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19년도에 게임차가 2게임 반차였어요. 1, 2위 간에. 근데 그거보다 적은 게임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어느 시즌과 비교해도 1, 2위의 격차가 굉장히 적은 시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쯤 되면은 하나 팬들은 마지막에 좀 충격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잊고 가을 야구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 트윈스입니다. 누가 뭐래도 정규 시즌 최강의 팀이었어요. 팀 ERA 그러니까 투수력도 3위였습니다. 1위는 한화, 2위는 SSG. 그런데 사실 뭐 이 정도 되면은 투수진이 좋은 팀이 올라가야 되는데 LG 트윈스는 공격력 극강이 아니라 그냥 1황이었어요. 1번부터 9번까지의 어떤 공격력을 보면 LG 트윈스가 가장 강한 팀이었는데 수비력, 그러니까 투수력도 최강이었습니다. 투수력도 탑3에 들었고, 선발진, 특히나 이제 송승기가 가세를 하면서, 치리노스, 중간에 합류한 토러스트, 그리고 임찬규, 최고의 활약을 펼쳐줬죠. 손주영, 송승기, 이런 선수들이 5선발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해줬고, 불펜이 막판에 조금 말썽을 부렸지만, 수비력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센터라인, 오지환, 신민재, 박혜민, 그리고 포수의 박동원, 이 센터라인이 완벽했고, 코너 쪽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홍창기 선수가 막판에 복귀를 했지만 홍창기, 김현수의 수비도 나쁘지 않고 오스틴, 문보경의 코너 내야 수비도 굉장히 수준급이고요. 그래서 LG 트윈스는 공격, 수비, 주루, 투수력 모든 어떤 박자가 완벽했다. 3박자가 완벽했다 그랬는데 3박자뿐만이 아니라 몇 박자가 완벽한 팀이었기 때문에 LG 트윈스는 이제 1위 자리를 달릴 수 있었고 부침이 있었어요. 충분히 6월, 7월에 조금 이제 부진한 구간이 있었는데 결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 LG 트윈스를 끌어내릴 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위표를 나열을 해봤는데 재밌네요. 이 10팀의 서사가 이번 시즌 저도 하나이글스만 본 게 아니라 10팀을 딱 이렇게 서치해가면서 물론 이제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봤던 것들이 이제 순위표를 나열하면서 봤더니 1년간의 그 팀들의 흐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가을 야구에 실패하신 팀의 팬분들은 또 힘내셔서 내년을 준비하시면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을 야구에 가신 5팀 특히 하나이글스를 포함해서 좋은 결과가 다들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솔직히 다른 팀들 좋은 결과 안 응원합니다. 하나이글스의 좋은 결과만 응원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른 팀 팬분들 다들 야구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